네. 이제 저희가 3부 이제 최강경 편 질문 마지막으로 네. 드리도록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인터뷰 해주셔서 네, 거의 이제 다 오고 있어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네. 네. 그 사실, 이 시각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디자인 직군에 대한 이제 연봉을 찾아보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처음 초봉이 어느 정도 받으셨었어요? 혹시? 저는 최저에서 조금 위로,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보통 최저였고요. 최저가 한 2천만 원 안쪽. 네, 그때 당시에는 1,800 정도였어요. 1,800 정도.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열심히 좀 준비를 해서 좀 높은 경쟁률이 있는 기업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2,000 초반대인데 저는 이제 2,500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턴 때는 이제 100만도 못 받죠. 요즘도 이렇게 연봉, 아까는 좀 많이 나아지셨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연봉이 적은 네. 직군에 속하기는 하죠. 그쵸. 근데 이게 약간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디자이너 초봉이 그렇게 막 엄청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막 열정페이 막 이러면서 막 왜냐면 실무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열정페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 근래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네. 이제 초봉에서 조금 높은 정도로 측정이 되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1년 정도는 사실 거의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무에 뛰어들기보다는 이해하고 그 감각을 기르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초봉은 적고 점핑이 좀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야근이 굉장히 많은 직군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 주변 분들도 봐도 이게 이제 고객 클라이언트 쪽에서 의뢰를 받다 보니까 네네. 이들은 퇴근을 하면서 수정 부분을 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6시, 5시에 그들 퇴근 마무리하기 직전에 자기들끼리 내부 회의한 거를 이제 넘겨서 다음날 아침까지 수정해 주세요. 이런 게 많아서 보면 야근을 꽤 많이 하는 직업 같던데 네. 혹시 그런가요?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할 때도 당연히 있죠. 왜냐면 일이라고 하는 게 계획대로 딱딱딱딱 되면 너무 좋은데 계획했던 거와는 달리 스케줄이 조금 밀리거나 중간에 무슨 일이 끼거나 그러면 야근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만약에 클라이언트 분이 오늘 6시에 퇴근이고 내일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 업무 시간이라는 걸 아시는데 내일 아침까지 해주세요 하고 5시에 주신다면 저희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업계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일했던 직군의 경우 이제 나이를 떠나서 연차가 높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적 경험이 다양하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네. 편이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네. 굉장히 트렌드한 전선 앞에 뛰어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나이가 조금 있고 혹은 연차가 쌓이다 보면 그게 약간은 좀 고정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이제 요즘 보니까 약간 구직난들을 보면 유난히 좀 경력자들을 뽑고 있기는 한데 그 경력자들 중에서도 나이에 조금 제한이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주변에 디자이너 분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의아한 거는 경력직이 오히려 취업이 이직이 더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뭔가 나이가 많아서 트렌드를 못 따르고 경력이 많아서 트렌드를 못 따르고 이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트렌드를 엄청 잘 알거나 그쵸.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트렌드라고 하는 것도 디자인의 뭐 성향과 감각 이런 것도 다 쌓여진 실무에다가 공부가 계속 더해져야 되는 거라서 네, 분명히 그 경력직은 무언가 굉장히 전문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업계가 굉장히 좁은 것처럼 비춰지는데 맞나요? 제가 시작할 땐 좀 그랬어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제 나이 또래에는 뭐 거의 없었고 몇 분 계셨는데 이런 브랜드 디자인 에이전시라고 하는 네노라는 회사가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엄청 넓어졌죠. 지금 현재는 사실 뭐 디자인 플랫폼 같은 것도 많이 생겨났고, 네.
에이전시들도 많아지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사실 제가 이거는 1부, 2부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아무래도 누군가의 클라이언트의 이제 의뢰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저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의뢰를 해서 대표님과 대표님 직원분들의 모든 작업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직군인 것 같아요. 혹시 그분들을 핸들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설득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개인의 성향이다 보니까 무작정 디자이너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저희가 대표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결론에 대한 원인이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뭐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귀여운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원래 원하셨던 느낌이 이거였으니 저희가 봤을 땐 이 느낌이 맞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A가 좋다고 하고 A가 좋다고 하고 B가 좋다고 했다가 다시 A가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해서 그게 좋지 않다는 사례들을 계속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주장만 하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난 내 눈엔 이게 이쁜데 이게 왜 이쁘지 않다는 거야? 나는 빨주노초 하나 뭐 다 넣고 싶은데 왜 디자이너는 빨주노초 하나 뭐 다 안 넣어주는 거야?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안 써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례들을 막 찾아요. 좋은 사례든 안 좋은 사례든 대표님 빨주노초 하나보 쓰면 이렇게 안 예뻐요. 빨간색만 쓰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그쵸,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잠깐의 선에서 얼른 해서 보여드리죠. 그쵸, 이거 러프 시안인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생각 좀 해볼게요 라던가, 보통은 그런 것 같네요 라고 하시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주노초 하나보 넣어주세요 라는 분이 한 10분 중에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높은 만큼 작업물을 나와서 상대방의 만족도를 높였을 때 그만큼의 희열도 굉장히 높은 직업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사실 저도 비슷하겠지만 저도 누구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워라밸을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중요하죠. 워라밸 중요하지만 이 직군 같은 경우는 가끔은 나라는 사람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더 알아봐야 하는 직업인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그냥 단순히 디자이너 혹은 매체에서 보여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내가 이 직업을 평생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고려를 해서 직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마 대표님께서 저희 1년째 되는 날 저희 인터뷰에 올라가 주실 것 같아요. 저희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뻔한 공간 로고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기 디블럭 열심히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